누가 봐도 경쟁자가 될 만한 자질과 경쟁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경영자의 행동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힘과 이익,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성공적인 경영자는 자신을 위하는 한편 회사를 위해 경쟁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회사에서 특히 중요한 경영자라면 이러한 사명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다룰 여유가 없다. 오륜서의 개간. 승리하는 경쟁자가 되는 원칙들을 설명하기 위해 나는 이 책을 5개의 륜, 즉 5가지의 국면 내지 화두로 나누었다. 각 국면마다 자체의 장이 있다. 이들 5가지의 장들은 기초, 형, 불, 조직, 포커스라고 불린다. 기초장은 개인 대 개인 수준이든 조직 대 조직 수준이든 간에 경쟁에 관한 나의 철학을 개괄적으로 다뤘다. 경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만으로 얻어질 수 없다. 기술은 피상적일 뿐이다. 경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처해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시작이 탄탄해야 크게 성공할 수 있기에 나는 첫 장을 기초라고 부른다. 둘째 장은 형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상적인 경쟁의 형태는 물의 성질을 따른다. 물의 성질은 정연함과 유연함이다. 물은 그 존재 자체가 정연하나 접근할 때는 유연하다. 물은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네모지든 둥글든 간에 그릇의 모양을 따른다. 물은 강하고 힘도 세지만 고요하고 유쾌할 수도 있다. 하나의 작은 방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양이 되기도 한다. 깨끗할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다. 가열되어 증기가 되거나 얼음이 될 수도 있으나 그대로 가만 놔두면 다시 원래의 액체 상태로 돌아간다. 나는 이상적인 경쟁 형태를 물의 성질에서 찾았다. 그래서 물의 형태를 정연한 유연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정연한 유연성들의 원칙들을 다 익힌 뒤에는 경쟁적 여건에서 이기는 요건들이 한 개인을 상대하든 아니면 전체 산업을 상대하든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승리의 정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 있다. 경쟁에 강한 경영자는 승리를 이끌 전술을 만들기 위해 사소한 정보라도 모두 수집한다. 자그마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커다란 조상을 만들듯이 단순하더라도 하나의 과정을 꿰뚫고 있어야 다른 수많은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상세하게 기술하기란 어렵다. 정연한 유연성들의 원칙들이 형의 장에서 보다 완벽하게 설명될 것이다. 셋째 장은 불이다. 이 장은 특히 직접 대면하는 싸움이나 협상 같은 개인들 또는 소집단 사이의 싸움에서 필요한 경쟁 전술에 관한 것이다. 불의 성질은 작든 크든 맹렬하다. 직접 대면하는 경쟁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직접 맞설 줄 아는 경쟁 정신은 한 사람을 상대하든 거대한 기업을 상대하든 똑같아야 한다. 전반적인 여건을 유의하여 이해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장 사소한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반적인 상황은 알아보기 쉬우나 결정적인 세부사항들은 그렇지 않다.
작은 전투에서 병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잠시 생각해보라. 큰 무리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누구나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예측할 수 있다. 반대로 한 사람은 자신의 방향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의 움직임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경쟁이 과열되면 주변 상황들이 급속하게 바뀔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평상시 경쟁의 원칙들을 연습해 두어야 한다.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연한 유연성 유지를 위한 각 단계들은 호흡을 하듯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경쟁 상황의 본질에 관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넷째 장은 조직이라고 불린다. 이 장은 조직 내에서 사람을 관리하고 기업 내에서 겪게 되는 경쟁적인 도전에 정연한 유연성을 응용하는 일을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룬다. 이 세상에는 기업 경영에 관한 철학과 테크닉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기업 경영 기술들은 모두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지원하고 수월하게 만들려는 것들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여 원활한 생명활동을 지원한다. 어떤 옷감을 선택해 옷을 지어 입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선택할 문제이다. 옷감을 선택하는 일은 외관상 어떻게 보일지와 얼마나 따뜻하거나 추울지, 빗속에서 얼마나 흠뻑 젖을지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만들기 전에 옷감의 특성에 관해 잘 알아야 한다. 옷감의 단순성, 적합성 및 내구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각 특성들이 기업 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테크닉 선택에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성은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매일 한 가지 테크닉을 연마할지라도 그 테크닉의 목적과 적용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상 밖의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는 그 테크닉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적합성은 혁신을 촉진한다. 어떤 사람이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주어진 테크닉의 상세한 부분까지 터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테크닉의 이면에 숨어있는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비록 자그마한 몰이의 일자라도 적용했을 때는 큰 실수를 불러올 수 있다. 내구성은 수익성을 북돋는다. 매년 새로운 의복을 사려면 시간과 돈의 지출이 커진다. 의복을 고르고 사느라 허비한 시간과 돈은 다른 귀중한 활동으로부터 빼내어 온 것이다. 경영 테크닉을 자주 바꾸면 경영자와 종업원들이 원가를 증대시키고 부를 창출해야 하는 비즈니스의 주된 목표를 위한 집중력을 분산시켜 버린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때때로 경쟁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일종의 장깨나 테크닉 정도의 수준으로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은 틀린 접근 방법이다. 나는 도전적 상황에서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테크닉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의 장에서 경영 테크닉 선택의 각 국면들에 대해 언급했다. 다섯째는 포커스에 관한 장이다. 경쟁적 상황에서 가장 큰 자산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다. 포커스의 힘을 이해해야 상대방의 리듬을 느끼고 그의 행동을 제어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의 접근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당신의 공격력을 자연스럽게 집중하여 상대의 노력을 무력화시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리듬과 타이밍, 제어를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경쟁자가 된다. 그러나 포커스를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게도 취약점을 만들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당신의 상대는 자신의 목표에 유리한 경쟁적 세부 상황들에 중점을 두고 당신의 포커스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 경쟁자는 당신의 식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신이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승리하는 경쟁자의 길에 도달한다는 것은 세부 사항이 품고 있는 의미를 알지만 그것들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허용치 않는 것을 뜻한다. 즉, 그것은 경쟁적 상황의 본질과 경쟁적 활동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의식적 사고 이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을 뜻한다. 나는 이것을 포커스장에서 보여줄 것이다. 사람들은 삶에서 가능한 몇 가지 방향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성직자와 승려. 랍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구원을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학자와 과학자들은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시인과 예술가들은 문화의 수준을 높인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사람들은 각기 개인적인 취향과 재능에 따라 하나의 방향을 선택한다. 야심적인 경영자는 경쟁에 대한 안목과 경쟁에서 성공하는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지녀야만 한다. 경쟁의 길을 걷는 것은 기술적인 역량과 개인적인 자신감 사이에 균형을 요구한다. 비록 기술적인 역량과 개인적인 자신감 중 어느 한쪽이 천부적으로 부족한 경영자라 할지라도 항상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대체로 경영자들은 경쟁적 상황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들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평범한 사람들조차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준비가 되었느냐에 상관없이 매일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영자와 보통 사람의 사이의 차이는 힘과 이익, 특권을 얻기 위해 사람과 물질,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의도적으로 공부하느냐, 않느냐에 있다. 성공은 운명의 장난이나 다른 사람들의 변덕에 달려 있지 않다. 이것이 경쟁의 올바른 길을 배움으로써 얻는 진정한 혜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익이나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는데도 여전히 경쟁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처한 대부분의 상황들에는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어떤 형태라도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항상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다. 경쟁의 길은 그것으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언제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유용하다. 전 세계에 걸쳐 경쟁의 길을 좌지우지한 사람들이 명성과 재산을 얻었다. 탁월해지기를 원한다면 모든 경영자는 이런 원칙들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비즈니스 세계에는 겉만 그럴듯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소득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진정한 지혜나 탁월함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분명 손실과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가소로운 예언자들은 현란한 전문 용어들을 사용해 경영을 가르침으로써 돈을 벌어들인다. 그들은 스스로를 경쟁의 귀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일시적 유행이나 전할 뿐이다. 최근에는 특히 매혹적인 노래들이 연이어 인기를 얻고 있다.
현란한 전문 용어들을 사용한 경영은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며 쉽게 귀에 들어온다. 그것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세련되고 훌륭해 보인다. 일시적인 유행물을 앞세운 그것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의 아이디어는 신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아이디어들은 금세 가치를 잃어버린다.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를 관찰해보면 단체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인기 있는 테크닉들을 사용하였으나 실패한 경영자들을 볼 수 있다. 훈련되지 않는 경영자들은 가끔 테크닉이 지혜와 훈련을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테크닉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을 종종 시험하고 버릴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한다.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인상이 존재 그 자체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 사람이 특수한 목적으로 주물되어 사용되다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에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도구처럼 취급되어 버린다. 경쟁적 상황에서의 진정한 성공은 일시적 유행물이나 사용되고 있는 테크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오랜 옛날부터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테크닉을 사용하는 개인의 훈련과 숙련도라고 알려져 왔다. 전문 용어만 주워 삼키는 사람이 단련을 통해 경쟁 기술을 터득한 대가를 압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경영자는 사업을 이끌어 나갈 때 자신의 본분과 다른 업무들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재무, 운영 등의 일이다. 그러나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뛰어난 경영자라면 단순한 직능 기술자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만 한다. 마케팅에서 전문가들은 시장을 결정하는 매개 변수들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들을 사용한다. 이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년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기호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만 한다. 이것이 마케팅의 방법이다. 재무는 일하는 사람들의 자금 사용을 통제하고 자본의 들어오고 나감을 추적한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정확해야 하고 전망을 할 때는 보수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재무의 방법이다. 운영은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업무이다. 정해진 품질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원가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효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운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연해야 한다. 그들은 디자인과 스케줄, 자재에 관한 세부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운영 방법이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조직할 때 탁월한 경영자는 큰 나무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쟁적 조직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주의 깊게 듣고 깊게 숙고하라. 선생은 바늘이고 학생은 실이다. 유능한 목수는 훌륭한 집을 짓기 위해 많은 기술을 연마한다. 목수에게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는 도구들을 예리하게 다듬어 놓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그가 사용자의 지시에 순응하고 치수를
정확히 재며 작업도 효율적으로 해야 결과가 훌륭해질 것이다. 목표는 아름답고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야 절정에 이른 장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목수가 장을 짠다면 장이 휘지 않아야 하고 연결 부위는 정확하고 표면은 매끄럽게 사포질이 되어야 한다. 마감질은 두텁고 고르게 해야 하며 눈에 드러나는 결점이 없어야만 한다. 큰 나무는 도구와 자재, 사람을 사용함에 있어 전문가이다. 그는 사용자의 전반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치수를 정확하게 재어야 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각 작업들이 제 시간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완결될 수 있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경쟁을 해야 된다. 또 훌륭한 목수는 상이한 형태의 구조물들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는 요구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하청업자를 결정하기 위해 계획과 목적들을 공부한다. 훌륭한 목수는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자의 책임 감독관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의 건축 법규들을 알아두는 것도 그의 책임이다. 그는 의뢰인들의 욕구와 태도, 특이성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 규정들도 따라야 한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목재를 고른다. 예를 들어 집을 지어야 한다면 입구 기둥에 쓸 나무를 옹이가 없는 강하고 곱고 보기 좋은 곳으로 사용해야 한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기둥들에는 사소한 흠집이 있더라도 고준 것들을 사용하고 계단과 문틀, 창턱에 사용하는 나무들은 썩 강하지는 않으나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한다. 전체적인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내부에는 눈에 드러나는 결함이 있더라도 강한 나무들을 사용해야 한다. 대목은 즉 전체 건설 작업을 총괄하는 목수라는 말입니다. 대목은 또 작업자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잘못될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일의 진척 상황을 확인해가며 작업자들의 능력의 한계를 파악하는 것도 그의 일이다. 그는 일하는 사람에게 너무 수월한 일도 너무 어려운 일도 맡기지 않아야 한다.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면서 그들의 사기와 태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누군가 용기를 북돋워야 할 사람이 생기면 기회를 마련해 줄 아량도 있어야 한다. 성과를 재빨리 측정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취약점을 제거하는 일도 재빨라야 한다. 대목은 일한 사람들에게 숙련도에 따라 일을 맡겨야 한다. 재빠르고 조심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독자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반면 능력이나 훈련,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덜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대목이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일에 투입했다면 그 작업은 오류나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성공적인 조직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려면 대목이 일하는 방법을 공부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항상 실천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개인의 힘. 경쟁적 작업에서 경영자가 개인적 수준으로 사용하는 힘은 두 가지의 주요한 원천으로부터 생겨난다. 즉, 능력. 능력에는 기술적, 교육, 경험, 그 외 재능들이 있겠고, 능력 및 자신감. 자신감에는 개성이나 성격, 청신 등 또 대인관계와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이런 능력과 자신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힘의 원천들은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능력이나 자신감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강점과 약점은 동전의 양면 같다. 능력과 자신감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만이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능력과 자신감은 경영력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들이다. 상황을 이해하면 특정 시간, 장소, 여건에 따라 적절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다. 경영자는 인상적인 풍채나 중요한 연줄, 인상적인 환경 같은 것들을 지닐 수도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경쟁의 기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능력과 자신감 중 어느 하나가 결핍되었을 경우에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경쟁의 기술을 터득하고자 원하는 경영자는 능력과 자신감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싸움에 임하였을 때 자신이 지닌 무기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모든 무기를 써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진다면 어리석은 노릇이다. 어떤 사람이 능력과 자신감 중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개발해 놓게 되면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잃은 접근 방법을 취하라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자신감은 직접적인 감독을 통해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할 때나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경쟁 또는 협상 등의 상황에서 가장 잘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능력은 당사자들 간의 조직적 또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판은 동료들과 경쟁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적당한 자신감과 결부되었을 때 그 능력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등한 능력을 지닌 경영자 간에는 보다 큰 자신감을 지닌 사람이 이길 것이다. 지나칠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으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기술에 대해 알지 못하면 감당하기 힘겨운 길고 무거운 칼을 잡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 격이다. 만약 당신이 적을 대면하여 굳건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적이 당신을 정면에서 공격하려 한다면 이 전술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말에 올라타서 싸워야 할 경우, 바위가 많거나 평탄하지 못한 길을 달려 내려갈 경우, 늪을 건너가야 할 경우, 또는 여러 방향에서 무리를 지어 당신에게로 다가올 경우에는
길고 무거운 칼은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한꺼번에 여러 차례의 싸움을 하거나 경쟁자들을 상대해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갖는 것이 더 좋은 전술이다. 어려운 경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힘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접근 방법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힘을 적절하게 합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능력 한 가지만으로 적을 물리치려고 시도한다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늘어날 것이다. 또 자신감만으로 적을 물리치려고 시도한다면 적들도 당신의 취약점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만약 한 가지 접근 방법으로 적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 당신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격과 방어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자신감 둘 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하나의 경쟁적 국면 아니면 전혀 다른 국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집단과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능력이 각 조직 단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강조된다. 맞붙는 경쟁과 협상에서는 자신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경쟁에 휩싸이든 능력과 자신감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보강시키는 힘이다. 특수한 경쟁 상황이 어떤 국면과 전술이 보다 효과적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정확한 접근 방법과 조합들은 미리 정해질 수 없다. 승리하는 경쟁자는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접근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이기게 되어 있다. 한 분야에서 힘을 길렀을 경우 그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른 힘을 기르고 사용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모든 것이 처음 사용할 때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법이다. 능력과 자신감 둘 다 익숙해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의 상당수는 자세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원칙을 배워라. 그 원칙들은 수없이 많은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다. 경영자의 힘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교실에서 배울 수는 없다. 교실에서의 훈련은 종종 실제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자질구레한 세부 사항들을 지나칠 만큼 많이 다룬다.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에 순응하여 경쟁의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변화하고 있는 조건들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들을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능력과 자신감에 통달하게 되면 혼자서 10명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10명을 물리치는 일이 가능하다면 10명이 100명을, 1000명이 10,000명을 물리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 사람의 적을 상대하든 10,000명의 적을 상대하든 원칙은 마찬가지이다. 표준적 접근 방법들. 경쟁 상황에서의 표준적 접근 방법들에 대한 의존도를 알아야 한다. 표준적 접근 방법들은
예측 가능한 것들이다. 모든 표준적 접근 방법들에는 경쟁 상대가 이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상대가 당신의 방법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지게 될 것이다. 예기치 못한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 건전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이고 즉흥적인 방법이 승리를 이끈다. 경영자의 인상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실체에 대해 불충분하게 강조하게 되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항상 다른 것보다 좋은 특별한 전술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접근 방법이 성공할지는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 방법을 정해놓고 한 가지만 고수하지 말라. 그럴 경우 전투가 시작되면 단박에 깨어질 것이다. 당신이 취한 행동이 만들어낸 충격을 관찰하라. 경쟁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라. 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반쯤은 성공한 셈이다. 행동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행동의 효과도 추적해야만 한다. 전투에서 활을 사용할 때의 한 가지 효과는 화살의 궤적을 추적하여 그에 따라 조준선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의 도의 이점을 완벽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도에 관해서도 배워야 한다. 음악가들은 각자의 분야에 맞는 도를 따른다. 화가들도 각자의 분야에 맞는 도를 따른다. 바이올리니스트는 자기의 원칙들과 그리고 하는 방법들과 연습 방법들을 그리고 연주회장에서의 마음가짐과 준비 자세들을 미리 모두 다 간직하고 있다. 수많은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광범위한 상황에 당신의 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다른 길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전술에 다양성을 더해줄 것이다. 사람의 사용. 당신이 전술을 집행하기 위해 의존하는 사람은 빼어난 정력과 차분한 기질을 지녀야 한다. 대체로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가 최고이다. 일반적으로 전투에서 이기려면 가까운 동료가 강하고 유능해야 한다. 극심한 압력에도 굳건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장식욕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도구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용할 때 매번 똑같은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된다. 임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골라라.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의 핵심 요원들 전부의 강점과 습관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경쟁적 상황에서 경영자가 사람을 편애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어떤 개인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취약점을 드러내는 꼴이 되기 쉽다. 객관적이고 실천적이기를 배워라. 타이밍. 경쟁에 돌입하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움직이지 말라. 중요한 것은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리듬과 타이밍이다. 모든 전술적 성공은 리듬과 타이밍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경쟁에서는 이것이 진실이다. 모든 경쟁에서는 승리를 가르는 순간들이 있다. 이러한 순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 음악가들은 타이밍에 의존한다. 연주자가 리듬을 놓치면 안 된다. 비록 이처럼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쟁이라는 것에도 음악처럼
리듬이 존재한다. 경쟁자의 행동에서 리듬을 파악할 수 있으면 언제나 그를 물리칠 수 있다. 경영자의 일생에도 전진의 리듬과 퇴조의 리듬이, 번성의 리듬과 결핍의 리듬이, 성공의 리듬과 실패의 리듬이 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추어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타이밍이 특히 중요하다. 리듬의 타이밍이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쇠퇴할 것인지조차 결정한다. 상승과 하강의 리듬은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다. 당신의 성공은 그 차이를 말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 경쟁적 상황에는 수많은 리듬들이 존재한다. 모든 것들, 큰 것, 작은 것, 늦는 것, 빠른 것, 전면에 나타나는 것, 배후에 숨어 있는 것 등 이런 다양한 리듬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당신의 계획을 뒤엎을 수 있는 리듬과 당신의 경쟁자를 넘어뜨릴 수 있는 리듬을 이해하라. 경쟁자의 리듬을 읽을 수 있고 당신 자신이 혼란에 빠지지 않으면, 그러면서 상대를 혼란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지 않는 한 당신은 승리하는 경영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경쟁에서의 성공은 경쟁의 타이밍을 감지하고 그가 예기치 못한 리듬으로 공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확한 타이밍으로 전진과 후퇴를 실시해야 한다. 이 책의 5장 모두 타이밍을 다룬다. 그것을 인식하고 사용하도록 당신을 훈련시키라. 승리하는 경쟁자들을 위한 규칙들. 승리하는 경쟁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는 행동 규칙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하나, 옳은 일을 하라. 무엇이 바른가를 공부하라. 둘, 매일의 상황들에서 리듬과 타이밍을 감지하라. 셋, 경영의 실제에 관한 지식을 넓혀라. 넷, 다른 기술과 직업들을 공부하라. 다섯, 수익성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별하라. 여섯, 모든 여건들의 실체를 파악하라. 일곱, 어느 것이 명확하지 않은가를 살펴라. 여덟, 중대한 세부사항에 집중하라. 아홉, 불필요한 행동을 제거하라. 이 규칙들을 기억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저절로 배우게 될 것이다. 수많은 상황에 알맞게 규칙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물을 광범위하게 관찰하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한 경영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경쟁자의 도를 사용함으로써 이길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는 일이다. 언제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신을 가다듬어 왔기 때문에 당신은 머지않은 장래의 개인적 차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적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술을 열마했다면 당신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강력한 심리적 우월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항상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면 어느 누가 당신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또한 당신이 진지하고 신중한 경영자라면 우수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몸가짐을 올바르게 유지하며
이익을 증대시켜 부를 창조함으로써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패배를 허용치 않는 경쟁의식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역경에서 당신을 강화시키고 당신에게 최후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승리하는 경쟁자의 도이다.